이 보시냐면요. 699페이지를 펴놓으시고요. 699페이지. 보세요, 같이. 아까 봤던 그 자체가 요런 조건의 자체였죠, 전환 자체가. 요런 조건으로. 이런 조건. 이런 조건의 자체라면 이거를 상환할증 조건에서 상환할 조건이 아니었어요. 상환할증 조건이 아니었죠. 만기에 10만 원밖에 안 주기 때문에 상환할증 조건이 아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발행을 하면 투자자가 좀 불안해하는 거잖아요. 불안해하니까 발행자가 뭐를 해주는 거냐면, 야, 너 만약에 네가 만기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네가 10%의 수익률밖에 못 얻는 거니까 내가 네가 행사하지 못한다면 몇 프로 맞춰주겠다? 12%를 맞춰주겠다. 그게 보장 수익률의 개념이에요. 거기 보장 수익률. 그럼 12% 어떻게 맞춰줄래? 그랬더니 그럼 내가 매년 말 2,000원씩의 이자 더 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매년 말 2,000원씩의 이자 더 주려고 했더니 이때 줄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 만기에 행사하지 않았을 때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000원씩 더 줄 거예요. 무슨 가치 아까? 미래 가치를 계산한 거예요. 거기 해보세요, 꼭 집에 가서. 미래 가치 계산해 보시면 이게 얼마 나오냐면 6,749원이 나와요. 그 얘기는 만기에 네가 행사하지 않는다면 10만 원만 줄 게 아니라 얼마를 더 주겠다? 6,749원을 더 주겠다. 요거를 뭐라고 부른다고? 요거를 상환 할증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걸 더 준다는 조건을 상환 할증 조건이라고 해요. 지금부터 상환 할증 조건인 걸 해볼게요. 이렇게. 그럼 상환 할증 조건이라면 아까 그 했던 거랑 달라지는 거는 얘가 있다는 것만 달라지잖아요. 요게 아까 없었죠. 얘가 더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현금 흐름 자체에서 얘가 하나 더 생겼어요, 지금. 6749. 그럼 잘 보세요. 요게 시장이자율 요때는 13%가 똑같아요, 문제가. 13%. 그러면 얘가 잘 보면 6749를 포함시키지 않았을 때 해볼래, 잠깐만. 6749를 포함시키지 말고요. 현재 가치 해보면 얘 빼고요. 얘 빼고 현재 가치 하면 얼마 나오죠? 얘 빼고 하면 이거 나오는 거죠, 아까처럼. 92917. 근데 92917이라는 것은요. 1년 지나고 또 1년 지나고 또 1년 지나면 10만 원 돼야 되는 거죠. 아까 요거 13%로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세 번 생각하면 이거 돼야 되는 거죠. 요거 고려하기 전에. 아까 그 삼각표가 있었는데 얼마였어요? 아까 그 삼각표. 701페이지에 있는데 한번 적어 놓을게요. 여기다가 94996 그 다음에 97345 마지막에 10만원 이렇게. 요거 이해했어요? 요거 없을 때 아까 요거 할증금 고려하기 전에는 현재 가치가 요 금액이었고 생각하면 요 금액, 요거 되는 거죠, 이렇게. 맞아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뭐 해보려고 하는 거냐면 할증 조건일 때 그러면 얘가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럼 미래 현금 흐름에 얘가 하나 더 생겼어요. 만기에 10만 원만 받는 게 아니라 6749를 더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행사하지 않으면. 그러면 요 전환 사채와 관련해서 현재 가치 할 때 현재 가치 아까는 이게 없었잖아요. 이번엔 뭐가 생겨요? 6749가 생기죠. 현재 가치가. 아까는 여기 없었잖아요. 여기 없었으니까 요거만 가지고 현재 가치 했잖아요. 이렇게 아까. 그런데 할증 조건이다 하니까 뭐가 더 생겼어요?
요게 더 생겼잖아요, 지금. 요게 더 생기니까 요 현금 흐름에 대한 현재 가치가 나와요, 현재 가치가. 그러면 요거 몇 퍼센트로 현재 가치 해야 될까, 요거? 13%로 해야겠죠, 똑같이? 13%로 이거 현재 가치 해보시면 4677 나와요. 집에 가서 꼭 해보세요, 한번. 느껴봐야 되니까. 그럼 얘가 4677로 이렇게. 그럼 현재 가치가 4677 됐고요. 얘가 한 번 삼각하고, 두 번 삼각하고, 세 번 삼각하면 얼마 될까요? 6749가 돼야죠. 얘 현재 가치 한 거고요. 가면서 늘어가면 얘가 돼야죠. 이게 6749가. 그럼 얘를 13%로 삼각해 가면 되거든요. 그게 표가 나와 있는데. 그 표가 어디 나와 있냐면요. 여러분들. 신주인 주권부 자체할 때 나와요. 어디 보시냐면은 지금 719페이지하고 720페이지. 720페이지 잠깐 보세요. 700 똑같은 문제거든요, 이거. 삼각편 똑같아요. 거기 720페이지. 거기 중간에 보면은 뭐 현재 가치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그것도 보시면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5285가 돼요. 5285. 그 다음이 5973. 마지막이 6749가 돼요. 6749. 자, 이렇게 되면 여기 사이에 삼각 들어가는 금액 있잖아요. 삼각 들어가는 금액. 삼각 들어가는 금액도 한번 적어볼게요. 얼마 들어가냐면 608, 688,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은 776이 돼요.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건 얼마가 되냐면은 2079, 여기가 2079, 2349, 여기가 2655가 돼요.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상환할증 조건인 경우에 전환사채가 되니까 얘가 아까 요게 없을 때는 현재 가치가 얼마였냐면 929117이었잖아요. 근데 얘가 상환할증 조건이 돼버리니까 현재 가치가 얼마가 됐냐면 요만큼이 늘어났죠. 요 두 개 더한 게 현재 가치가 되겠죠. 요 두 개 더한 금액이 얼마예요? 저게 97594예요. 이게 두 개 더한 게 97594. 97594가 됐어요. 두 개 더한 게. 그럼 더한 현재 가치가 97594고요. 이게 요 두 개 더한 거, 요 두 개 더한 거, 결국 요거 두 개 더한 거 그렇게 흘러가겠죠. 여기서 요만큼 삼각되고 요만큼 삼각되고 나중에 106749 되겠죠. 그 삼각표가 어떤 거냐면은 거기 719페이지에 그 첫 번째 삼각표 있죠. 그게 97594에서 1로 가고 1로 가고 1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혹시 봤어요 거기? 그 삼각표가 앞에 있는 뭐랑 똑같냐면은 701페이지에 있는 상환할증 조건인 경우랑 똑같아요. 701페이지 상환할증 조건인 경우 확인해 보세요 지금. 그러면 계산기로 이거 한번 계산해 보실래요? 106749에서요. 만기 금액 106749. 106749에서 얘 빼보실래요? 97594. 106749에서 97594 빼보실래요? 한번. 얼마 나와요? 9155 나오죠? 그럼 결국 이게 뭐예요? 미래 금액의 현재 가치와의 차이죠. 차이. 요게 차이. 그러면 이게 결국 그러니까 우리 현재가 차림차금이에요. 이게 현재가 차림차금인데 9155가 근데 요금의 9155는 어떻게 구성이 된 거냐면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체만 가지고 했을 때 현재 가치 했을 때 차이 나는 거하고 상환할증 금 때문에 현재 가치와 차이 나는 거하고 그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기. 그럼 먼저 자체 때문에 현재 가치 차이 나는 게 얼마냐면은 요 10만 원인데 현재 가치 하니까 얼마예요? 92917이죠? 차이 나는 게 얼마예요? 7083이잖아요.
6749죠? 6749가 현재 가치가 얼마예요? 4677이죠? 차이 나는 게 얼마예요? 24? 아니, 얼마지? 2072? 2072? 이 두 개 더하면 이 금액이 나와요. 결국 아까는 이게 없을 때는 요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요 금액과 요 금액의 차이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할증 조건이 되니까 요거까지 포함돼 가지고 요 두 가지를 더한 게 차이가 나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걸 분계를 통해서 한번 해볼게요. 일단 얘가 자체 발행할 때 전환사채 할증 조건이에요. 10만 원만큼 발행했는데 얼마 현금 받았죠? 이거 얼마 받았어요 지금? 이 사채 무슨 발행했어요? 자료 한번 잘 보세요. 거기 699페이지 보시면 무슨 발행했다고 돼 있어요? 액면 발행했다고 돼 있어요. 액면 발행. 액면 발행. 자, 요렇게 회계 처리하고 끝나면 이게 전환권 가치 인식법, 무인식법. 이게 무인식법이에요. 무인식법. 이렇게 하면 무인식법인데 우리는 인식법이기 때문에 이걸 인식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만약 사채 이게 전환권의 가치가 얼마냐? 이 사채가 전환권의 가치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계산해야 된다 그랬죠? 이게 전환사채가 아니라 일반사채일 때 발행될 금액과 전환사채이기 때문에 발행된 금액의 차이라고 그랬죠? 이게 전환사채가 아니라 일반사채라면 요 미래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로 됐을까요? 현재 가치로? 그러면 97594로 발행될 사채인데 이 사채가 얼마에 발행됐다는 거예요 지금? 10만 원에. 그러니까 사실 이게 사채만 가지면 97594만 들어와야 돼 돈이. 97594만. 그런데 전환권이 있기 때문에 얼마가 더 들어온 거예요? 2406이 더 들어온 거예요. 이만큼의 현금이 더 들어온 거예요. 아까 해본 거랑 똑같은 얘기인데. 그럼 2406만큼이 뭐라는 거예요? 전환권의 가치예요. 그럼 전환권의 가치를 추가적으로 인식해야 되니까 반대쪽에다가 전환권 때문에 받은 거는 결국 주식 발행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뭐라고 써 그랬죠? 전환권, 대가 이래서 자본으로 가자 그랬죠 아까? 2406만큼. 2406만큼. 그 다음에 대차를 맞추려고 하니까 대차가 안 맞죠? 이건 맞는데 여기 안 맞죠? 안 맞으면 얼마 차이? 2406이 일단 차이 나는데 여기 원래는 사채와 관련돼 있다면 뭐가 나와야 되냐면 사채 할인 발행 차감이 나와야 되는데 액면 발행이기 때문에 그게 못 나오니까 뭐가 나온다 그랬죠? 전환권 조정이 나와서 차감시킨다 그랬죠 이렇게. 그런데 얘가 보니까 사채 할증 조건이기 때문에 만기에 뭐를 이게 줘요? 할증금 주죠, 할증금. 만기 회계처리를 먼저 잠깐 해볼게요. 2003년 12월 31일 날 만약 만기까지 갔는데 전환권 행사를 안 했다고 생각해 보시면요. 저 전환사채는 현금이 얼마 나가야 돼요? 현금이 아까는 할증 조건 없으니까 10만 원이었죠 아까. 근데 얘는 10만 원이 아니에요. 만약 행사하지 않았다면 10만 6,749원 나가야 돼요. 할증 조건이기 때문에. 그럼 차변에 전환사채가 10만 원 없어지는 건 어렵지 않은데 6,749원만큼이 차이가 나잖아요. 이렇게. 전환권 행사하지 않았을 때 더 주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대차를 맞추려니까 여기 뭔가 나와야 되거든요. 여기 뭔가가 나오려면 이게 뭔가를 잡았었어야 되는구나 이런 걸 좀 알 수 있어요. 뭔가 나오려면 6,749원. 그래서 요거 회계 처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처음부터 6,749원을 잡아놓고 출발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해가 가면서 유효이자법에 따라서 이걸 잡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걸 바로 잡는 방법으로 선택했어요. 바로 잡는 걸로. 그럼 6,749원만큼 이때 나갈 때 없어지려면 여기다 뭐라고 쓰는 거냐면 사채 상환할증금이거든요. 사채 상환할증금. 그럼 이게 없어지려면 이때 뭘 잡았었어야 돼? 사채 상환할증금을 잡았었어야 돼. 사채 상환할증금. 그럼 잘 보세요. 이렇게 잡아놓고 보니까 자, 요 두 개 금액 더한 거 보세요. 106749.
요 더한 금액이 여기 잘 보시면 요 미래 금액이죠. 미래 금액. 요 미래 요 금액. 미래 상환 금액. 요 미래 상환 금액과 여기 현재 가치. 요 현재 가치와의 차이가 아까 얼마였어요? 9155였죠. 9155. 결국 여기 전환권 조정에 들어갈 금액이 요 금액 보세요. 요 금액하고 현재 가치의 차이잖아요. 이렇게 현재 가치에. 요 금액하고 현재 가치의 차이니까 그 금액이 9155가 되잖아요. 이렇게. 그럼 대차가 맞죠? 대차가 맞으면서 결국 전환권 조정이라고 하는 9155가 의미하는 거는 결국 요것들의 뭐요? 현재 가치하고 요 금액하고의 차이잖아요. 그 차이는 요 사채와 관련된 것 때문에 차이 나는 게 얼마라고요? 7083이고요. 요것 때문에 차이 나는 게 얼마라고요? 207이고요. 빼보면 되잖아요. 집에 가서 빼보시면 이렇게. 그 금액을 더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결국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의 성격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요 미래 금액하고 요 현재 가치를 잘 비교해 보세요. 이렇게. 됐나요? 이게 답이에요. 거기 분계가 어디 나와 있냐면은 700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 보세요. 700페이지 중간에. 책에는 뭐가 달라요? 여기 현금을 2개를 더해놨죠? 10만 원이라고. 그것만 다르고. 기말에 회계 처리 한번 해볼게요. 기말에 현금 나갈 때, 이자 나갈 때 현금 얼마 나갈까요? 10,000원. 차변에 뭐 잡아야 돼요? 이자 비용. 무슨 법으로 잡아야 되면 유효이자법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 현재 가치한 거에 몇 프로 곱하면 돼요? 13% 곱하면 돼요. 그러면 얼마 나올 텐데 그게 어디 나오냐면 책에 701페이지에 나오는데 12687. 그럼 이쪽에 뭐가 되냐면 뭐가 없어질까 이쪽에? 전환권 조정인데 얼마냐면 2687. 이거 하나 설명드릴게요. 요 2687이란 금액이 나왔잖아요. 요 금액이 뭐냐면요. 여기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서 여기 상각할 때 가는 게 얼마? 2079. 여기서 여기 상각하는 데가 얼마? 608이죠 이게. 요 두 개 금액 더하면 얼마예요? 2687. 요 두 개 더한 금액이. 결과적으로 저것을 상각한 게 여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만기까지 계속 전환권 행사하지 않고 계속 이자 줄 때마다 이 회계 처리하면요. 전환권 조정은 얼마 되겠어요? 제로 되겠죠, 결국. 제로. 그 회계 처리가 책이 어딨냐면은 701페이지 맨 밑에 있어요. 확인하세요. 701페이지 맨 밑에. 매년 이자 줄 때 상각하면 그러면 그렇게 회계 처리하면 이게 제로 되는 거죠? 자, 만기 보세요, 만기. 만기에 그렇게 이자 준 다음에 상환하면요. 현금 얼마 나간다고요? 10674고 나가요. 그럼 그때 전환사채 없어지죠? 전환사채 없어지고 또 뭐 없어져요? 사채 상환할 증금 없어지죠? 이거 없어져 이렇게. 하나 물어볼게요. 그럼 뭐만 남았어요? 자, 이렇게 하면 뭐만 남았어요? 전환권 대가밖에 안 남았죠. 아까 그 할증 조건 아닐 때랑 똑같죠. 결국 만기까지 전환권 행사하지 않으면 뭐밖에 안 남아요? 전환권 대가밖에 안 남아요. 전환권 대가는 남는 거예요. 얘는 언제 없어지는 거지? 얘는 전환권을 행사할 때 없어져요. 행사할 때 주발초로 대체되는 거지. 전환권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남는 거다. 어디에? 자본잉여금에. 됐나 여기까지? 이제 행사하는 회계 처리해 볼게요. 지금 뭐인 거냐면은 상환할증 조건인 전환사채가 발행됐을 때 회계 처리, 이자 줄 때 회계 처리, 만기 상환 시 회계 처리한 거예요 지금. 행사했을 때는 어디 나오냐면은 702페이지 전환시 회계 처리. 우리 전환시 회계 처리 무슨 법이라고 그랬죠? 장부가액법. 이날 회계 처리 해볼게요. 2000X 1년 말.
이때 전환권을 행사했대요. 100% 행사했어요. 제가 아까 조언해드렸는데 전환권을 행사했다는 얘기가 나오면 뭐부터 생각하라고요? 사채가 없어지는구나. 사채가 없어지니까 2분계부터 해보세요. 전환사채. 그럼 사채가 없어지면 뭐도 같이 따라다니는 게 같이. 따라다니는 게 뭐냐면 전환권 조정이에요. 사채 따라다니는 거 전환권 조정. 전환권 조정을 같이 없애야 되는데 얼마일까요? 되게 쉬운데 9155에서 2687 빼면 되죠. 그때 얼마 나오냐면은 6468. 자, 여기까지가 전환사채에 관련된 장부가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얘가 상환할증 조건이 아닐 땐 요것만 생각하면 되는데 얘 상환할증 조건이니까 하나 더 생각해야 돼요. 뭐냐면 자체 상환할증금이라는 걸 잡아놨잖아요. 이렇게 자체 상환할증금이라는 건 언제 주려고 잡은 거죠? 만기까지 전환권 행사하지 않으면 만기에 주려고 잡은 거죠? 근데 중간에 전환권 행사했죠? 100%.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그러면? 안 줄 거죠. 중간에 전환권 행사하면 얘는 안 주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행사했을 때 모두 같이 없애버려야 돼요. 자체, 상환, 할증금도 같이 없애버려야 돼요. (6749) 이거 없애버리고 이제 뭐 교부하면 돼요? 주식 교부하면 되죠? 주식 교부한 거 뭐부터 기록해야 돼요? 액면 금액. 액면 금액은 주식수에다 곱하면 돼요. 대차를 뭐로 맞추면 돼요?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맞추면 돼요. 분기 하나만 더 하면 되는데 뭐 하면 될까요? 전환권 대가를 주발초로 바꿔줘야 돼요. 전환권 대가 얼마? 2406을 주발초로 대체하시면 돼요. 이게 끝이에요. 자, 이렇게 분개하신 다음에 아까 제가 이거 물어보는 게 세 가지 있다고 얘기했죠? 그거 생각해보세요. 집에 가서. 첫 번째가 뭐였죠? 주발초. 두 번째가 늘어나는 주주지분. 세 번째가 주식의 발행금액. 그 세 가지 생각해보세요. 집에. 다 했습니다. 다 했고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건데요. 여기까지 하는 건 반드시 잘해야 돼요. 반드시 잘해야 되고 시험에 뭐가 잘 나오냐면 할증 조건인 게 더 잘 나와요. 전환사채는 지금한 게 더 잘 나와요. 할증 조건 있는 게. 그래서 요 지금한 회계처리를 굉장히 잘하세요. 요거만 잘해도 시험 문제 나오는 거에 90%는 커버돼요. 전환사채에서. 지금 푼 거만 잘해도. 그래서 요 예제 정도만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지금 한 거. 지금부터 할 얘기는 좀 어려운 얘기예요. 출제 가능성이 좀 낮은 얘기. 703페이지. 전환사채가 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시험에 어렵게 안 나오고요. 이런 기본적인 게 나와요. 기본적인 게. 그러니까 기본적인 게 나오면 요런 회계 처리만 잘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연습 많이 하시고 703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문단을 보세요. 한편 거기 밑줄 치지 마세요. 그 밑에 밑줄 칠 거 있어요. 한편 전환사채 청구가 기초나 기말 시점이 아닌 기중에 있었을 때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문제다. 원론적 입장에서 보면 전환 전까지 자채권자이기 때문에 이자를 지급해야 하고요. 전환 이후에는 주주임으로 배당금 지급해야 된다. 거기까지 읽어보시고 그 밑에 밑줄 칠 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상법에 의하면 실무적 편의를 고려해서 기중에 전환된 경우 기초나 기말에 전환된 것으로 간주해서 이익 배당이나 이자 지급이나 회계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밑줄 치시고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액면이자 전환권 조정 사채 발행 차금, 할증금은 실제 전환이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주식의 발행가액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거기까지. 무슨 얘기인지 설명할게요. 그게 좀 어려운 거예요. 지금 한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출제 가능성은 낮아요. 지금 한 게 높은 거고 지금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요날 전환한 거 있잖아요. 요날.
요날 전환한 거 하니까 어렵지 않았죠. 요날. 그런데 요날 했어요, 요날. 요날 전환하면 뭐가 어렵냐면요. 요때까지는 사채권자였어요, 주주였어요? 요 6개월 동안은 사채권자죠. 나머지 6개월 동안은 뭐가 돼요? 주주가 돼요. 이게 그런 거예요, 전환 자체가. 그러니까 기중에 전환하니까 골치가 아파요. 뭐냐면은 그 회계연도에 이자 줘야 돼요, 배당 줘야 돼요. 기중에 전환하면 그 사채권자한테 이자 줘야 돼요, 배당 줘야 돼요. 여러분 생각할 때 6개월 동안은 이자 주고요, 6개월 동안은 배당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실무적으로는 어려운 일이고요. 그 다음에 전환사채권자들이 하루 행사하는 것도 아니고 기중에 막 지 맘대로 막 행사해버리면 그거 일일이 구분해 주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밑줄 친 것처럼 상법에서는 이 전환사채가 기중에 전환이 되면 편의상 기초로 간주하든 기말로 간주하든 계약에 의해서 간주하도록 돼 있어요. 간주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기초로 간주하게 되면 기중에 전환했다 하더라도 언제 전환한 걸로? 기초에 전환한 걸로 봐요. 그러면 뭘 주겠다는 거죠? 배당 주겠다는 거예요. 기말 전환으로 간주하면 뭘 주겠다는 거예요? 이자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간주일 제도라는 게 있는 건데 전환 간주일 제도라는 건 전환자 붙는 게 다 그래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전환사채와 전환우선주. 그 두 가지가 간주일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중에 전환하면 기초냐 기말이냐를 간주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간주일이란 건 뭐냐면은 이자 줄 건지 배당 줄 건지 결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초 간주로 하면 뭐 준다고요? 배당 주고요. 기말 간주로 하면 뭐 주는 거예요? 이자 주는 거예요. 됐나요 거기까지? 그 다음에 그럼 거기까지는 됐는데 그 다음에 기업회계 기준 얘기 보면은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액면이자 전환권 조정 이런 거는 실제 전환일까지를 인식해라. 그 얘기는 얘가 간주일 제도가 있으니까 이자 줄 거냐 배당 줄 거냐 결정했는데 문제는 회계학에서 보니까 분명히 6개월 동안은 뭐로 존재했어요. 사채로 존재했죠. 그럼 6개월이 지나는 동안 분명히 뭐가 발생했어요? 뭐가? 이자 비용이 발생했죠. 발생. 우리 회계학은 무슨 주의? 발생주의. 발생주의이기 때문에 아무리 상법상 간주일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6개월 동안 발생한 뭐는 잡아주자? 이자는 잡아주자. 이게 회계학이에요. 그게 그 밑에 그 밑줄 친 거예요. 기업회계 기준은 6개월 동안의 이자 비용은 잡아야 된다. 실제 전환일까지의 장부가액을 수정해 줘야 된다. 그 얘기인데 그 회계 처리 한번 해볼게요. 그 밑에 나와 있는데 좀 어려워요. 밑에 보시면 7월 1일 날 전환된 게 나와요. 그거 한번 해볼게요. (2000X2년 7월 1일) 요날 전환했어요. 얼마만큼을? 전액. 잘 보세요. 그러면 일단 요때 전환하면요. 이자 줄 거예요? 배당 줄 거예요? 요때 전환했잖아요. 2002년에 이자 줄 거예요? 배당 줄 거예요? 그거는 간주일에 따라 달라요. 거기 두 가지로 돼 있죠. 전환 간주일이 기초일 때와 기말일 때. 기초일 땐 뭐 줄까요? 기초일 땐 배당 줄 거예요. 그 옆에 기말일 때는 이자 줄 거예요. 근데 이자 줄 건데 이자 줄 건데 6개월치 이자 줄까요? 1년치 이자 줄까요? 6개월치 이자 줘요? 1년치 줘요? 1년치 줘요. 1년치. 그게 간주일이에요. 기중에 전환했지만 기말로 간주하면요. 1년치 이자 줘요. 1년치. 다음 페이지 보시면 704페이지 거기 동그라미 2번 분기에서 현금 얼마 나가요? 거기. 현금이자 얼마 나가요? 10,000원 나가죠. 10,000원. 그게 6개월치에 1년치예요. 1년치. 그러니까 기초로 하면 배당을 얼마치? 1년치 배당 다 줘요. 그리고 기말로 보면 이자를 1년치 이자 다 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간주일이 그런 거고. 근데 간주일은 그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간주일이 어떻든 간에 회계학에서는 뭘 하자는 거예요?
요 6개월 동안에 이자는 잡자. 뭘로 존재했기 때문에. 사채로 존재했잖아요. 6개월 동안 분명히. 그러니까 차변에 이자 비용 잡자는 거예요. 6개월 동안. 대변에 미지급이자. 이자 아직 안 줬으니까. 그 다음 뭐가 있을까 여기? 전환권 조정. 아니 얘가 보면 이자 비용 잡고 현금 나가고 전환권 조정이자 원래. 근데 지금 이자 준 건 아니잖아요. 미지급 이자. 그 다음에 이자 비용 잡아야 되고. 그럼 여기 들어간 이자 비용 얼마 잡으면 될까요? 2002년에 잡을 전체 이자의 6개월치 잡으면 되는 거죠. 그 2000년에 잡을 전체 이자는 얼마예요? 저기 나와 있는데 거기 삼각표에 보시면 13037이에요. 이게 전체 이자인데 여기 몇 개월치? 6개월치 잡는 거예요. 6개월치. 얼마가 나오냐면은 6519가 나와요. 이렇게. 그럼 액면 이자는 얼마냐면은 5,000원이에요. 6개월이니까. 이 10,000원이잖아요. 1년에. 그러면 얼마 차이나? 1519. 이렇게 하래요. 자, 그 다음 전환회계 처리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 전환회계 처리하면은 뭐 하라 그랬죠? 있던 전환사채 없애요. 그러면 전환사채 얼마 없어지면 돼? 전환사채 10만원. 대변에 뭘 없애야 되죠? 전환권 조정. 얼마일까요 여기? 9155에서 2687 빼고 1519 또 빼면 되죠. 또 빼니까 얼마 나오냐면은 4949. 요게 없어지는 전환사채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없애야 되죠? 사채, 상환, 할증금. 얼마 다 없애면 돼요. 6749. 다 없애면 돼요. 그 다음에 뭘 교부했죠? 주식. 그러니까 자본금, 액면 금액이니까 5만원. 대차를 뭐로 맞추면 돼요? 주식 발행 초과금. 분기 하나 더 해야 되는데 뭐 해야 돼요? 전환권 대가를 주발처로 바꿔야죠. 얼마죠? 2406 맞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할 줄 알면 돼요. 결국 핵심은 뭐냐면 기중에 행사했다 하더라도 그때까지 뭐는 잡아줘야 된다? 이자 비용은 이렇게 잡아줘야 된대요. 그럼 이제 하나 이게요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기초간주일 땐 쉬워요. 이게 기초간주일 때는 아니지 기말간주일 때가 쉬워요. 기말간주일 때가. 기말간주일 때 왜 쉽냐면은 기말간주일 때는 얘가 뭘 이자 줄 거죠? 배당 줄 거죠? 이게? 기말간주면 이자 줄 거죠? 이자. 그러니까 기말에 가면 이 기말이죠. 기말. 기말에 가면 현금이자 얼마 줄 거냐면은 10,000원 줄 거예요. 10,000원. 아까 봤죠? 그럼 그때 가서 요 미지급이자 잡혀있던 거 5,000원 있죠? 미지급이자 없애면 돼요. 그리고 5,000원만큼 이자 더 준 거는 이자 비용 잡으면 돼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하면 되니까 요 미지급이자 잡혔던 게 없어지잖아요. 이렇게. 전혀 어렵지가 않죠, 이게. 근데 이게 기초간주일 때가 좀 골치 아파요.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는 게 좋고 기초간주일 때 골치 아픈 거 잘 들으시는데 출제 가능성 거의 없으니까 이해만 좀 하시고 넘어가셔도 돼요. CPA 2차. 뭐냐면은 이게 기초간주가 되면은 이자 줄 겁니까 안 줄 겁니까? 이자 안 줘요. 이자 안 줘요. 기초간주일 땐 이자 주는 게 아니라 뭐 줄 거예요 나중에? 배당 줄 거예요 배당. 그럼 이자를 안 줄 건데 문제가 뭘 잡아놨어요? 미지급이자를 잡아놨어요. 미지급이자 이게. 사실 기초간주라면 뭘 안 잡는 게 맞아요. 미지급이자 안 잡는 게 맞아요. 이거를. 이자 안 줄 거니까. 그런데 기업회 기준에서는 기초간주라 하더라도 미지급이자 잡으라고 그랬어요. 잡긴 잡는데 그래서 잡았는데 문제는 없앨 데가 없잖아요. 기말에 이자 줄 때 없애려고 했더니 이자를 안 주잖아요. 보니까.
지금 무슨 고민인지 알겠어요? 잡고 나니까 고민돼가지고 지금. 근데 우리나라 기준에서 현재 요 미지급이자를 언제 없애라는 말이 없어요. 잡으라는 말은 있는데 언제 어떻게 정리하라는 말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정리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냐면 어차피 이자 안 줄 거니까 전환할 때 같이 없애버리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 미지급 이자를 전환할 때 여기서 없애버려 이렇게. 거기 책 보세요. 그렇게 했나 안 했나. 그러니까 기초관주일 때만 요 미지급 이자를 전환 시외계철에서 없애버려요. 주발초가 좀 달라져요.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고민이 하나 있구나. 이 정도만 알면 돼요. 나중에. 우리 지금 뭐 한 거죠, 지금? 기중전환했는데, 기중전환하면 고민할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이자 줄 거냐, 배당 줄 거냐. 어떻게 하라고요? 간주일. 간주일에 따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결정하는 거고, 그렇다 하더라도 6개월 동안에 뭐는 잡자? 이자는 잡아야 돼요. 이자는.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넘어갈게요. 704페이지, 705페이지까지 다 했고요. 705페이지에는 요약된 건 나중에 집에 가서 보시고 706페이지 유도전환 잠깐 보세요. 그 유도전환 설명만 하고 거기 밑줄 하나 칠게요. 몇째 줄 보시냐면은 7번째 줄.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이 두 방법 중 전환권 가치를 분리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도전환을 자본조달 거래로 해석하고 있다. 즉 유도전환의 경우 추가로 부여하는 대가의 공정가액을 자체 소유자가 취소 불가능한 전환사 표시한 시점에서 주식 발행 비용에서 주식 발행 비용으로 봐서 발행가액 차감이다. 거기까지 밑줄 치면 되고요. 그 밑에 사례 있는데 그건 여러분이 보시고 설명을 좀 해줄게요. 이 유도전환이라는 걸 언제 하냐면은 이 전환사채 투자자가요. 전환할 생각을 안 해요. 투자했는데. 왜 전환할 생각을 안 할까요? 전환사채 투자자가 전환을 했으면 좋겠는데 얘가 전환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할까요? 불리하니까. 전환사채를 투자한 사람이 전환권 행사를 안 할 생각을 하는 거는 불리하니까 그래. 자기가 유리한 게 아니니까. 자기가 유리만 하다면 당연히 전환하려고 하겠죠. 유리하면 주가 올라갔으면. 근데 여기서 전환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건 불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발행자가 그럼 왜 안달이 나느냐? 이렇게 뭐 전환하라고.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금액이 굉장히 커요. 보통 뭐 몇백억 돼요. 그러면 전환사채를 몇백억 발행했는데 걔가 전환권을 행사하면 우리 갚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갚을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뭘로 바뀌니까? 주식으로 바뀌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걔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뭐 해줘야 돼요? 갚아야 되잖아요. 액면을. 아까 뭐 현금 나가잖아요. 보니까. 그게 몇백억이 나가야 되니까 돈이 없잖아요. 당장. 걔가 뭐 했으면 좋겠어요? 전환했으면 좋겠죠. 우리 입장에서. 무슨 입장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이게? 우리 전환세 발행해놓고 가만히 있는데 걔가 전환을 안 해요. 안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상환하기 싫으니까. 그럴 때 그러면 걔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꼬셔야겠죠. 이렇게. 전환하도록. 그럼 어떻게 꼬셔야겠어요? 걔한테 유리한 조건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야, 네가 뭐 그러면 우리 너 전환하는 조건을 좀 좋게 해줄게. 아니면 네가 전환하면 추가적으로 현금 줄게. 뭐 그런 얘기들이 거기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조건이라는 건 회사 입장에서는 다 지출액이 더 생기는 거죠. 그거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발행가액에서 조정하라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읽어보시면 뭐 그런 얘기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갈게요. 할인 할증이 나오는데 그 밑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 무슨 발행이었어요? 액면 발행. 전환사채도 할인 발행되거나 할증 발행될 수가 있거든요. 가능성은 있는데 거의 시험 나올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전환사채는 시험에 나오면 99% 액면 발행이에요. 전환사채는 시험에 나오면 99% 액면 발행. 할인 발행은 거의 나올 가능성도 없는데 왜냐면은 나중에 혹시 기준서를 보실 기회가 있으면요. 이 전환사채와 관련된 기준서에는 액면 발행된 사례밖에 없고요. 할인 발행되거나 할증 발행된 사례는 없어요. 둘 다 없어요. 그래서 그 기준 만드신 분한테 물어봤죠. 왜 액면 발행밖에 안 만들었습니까? 물어봤더니 그 기준 만든 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나라 실물을 조사해 보니까 할인 발행과 할증 발행은 없더래요.
우리나라 실무에서 전환사채가 전부 다 액면 발행되지 할인 발행되거나 할증 발행되는 사례가 없더라. 여러분 나가서 정말 보시면 다 액면 발행이에요. 자체를. 전환사채를. 그러니까 다 액면 발행하는데 굳이 이걸 왜 만드느냐 사례를. 액면 발행만 잘하면 되지. 그게 그 만든 사람의 얘기예요. 만드신 분의. 근데 이제 그분이 하나만 더 생각할 거는 뭐가 있었냐면은 액면 발행됐다 하더라도 실무적으로 뭐가 발생할 수 있냐면 사채 발행비가 발생할 수 있죠. 이게 전환사채 발행할 때. 이 자체 발행비가 발생하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거? 발행가액 차감이죠. 발행가액 차감을 하게 되면 결국 무슨 발행이 되는 거예요? 할인 발행이 되는 거니까 전환사채가 결국 할인 발행의 회계 처리는 필요할 수 있어요. 할증 발행은 정말 없고. 이게 있기 때문에 액면 발행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갑자기 또 할인 발행해야겠네 이 생각이 드는데 또 실무적으로는 또 안 그래요. 자체 발행비가 여기 발행금액 차감이 원칙이지만 또 실무적으로는 다 어떻게 한다고요? 다 그냥 비용 처리해버려요. 그냥 액면 발행으로 하고. 우리 여러분 또 흥분해가지고 기업부지 위배네. 이렇게 얘기하면은 실무자들이 뭐라 그래요? 중요성 얘기하죠. 중요성. 이게 금액이 안 크거든요. 이렇게. 중요성 입장에서 그냥 비용 처리해도 괜찮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다 액면 발행이 되는 거죠. 결국에. 그러니까 전환사채 회계 처리는 액면 발행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고 시험 문제도 99% 액면 발행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99%. 그러니까 얘만 잘하면 되고요. 혹시 1%의 가능성 때문에 할인 발행을 하는 거예요. 할인 발행을. 할증 발행은 하지 마세요. 할증 발행. 그럼 되는데 그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사람이 갑자기 시험 문제를 한번 들고 오더라고요. 할증 발행 시험 문제를. 아니 중간고사에 냈대요. 그 대학교 교수님이 중간고사에 할증 발행된 사례를 냈어요. 중간고사니까 그래요. 중간고사니까. 그래서 다른 시험에는 안 내요.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나 공부하시고 뭐 다른 시험에 안 나오니까 넘어가시고요. 할인 발행 한번 해봐요. 708페이지. 전환사채가 할인 발행된 경우 같이 하세요. 입장에다 천천히 할 테니까. 몇 년 만기 사채예요? (3년) 만기. 액면 금액은 얼마예요? 10만원. 표시 이자율은 얼마? 8%. 매년 말 이자 지급? 그 다음에 2001년 말에 4만원의 전환 청구 있었고 시장 이자율 13%. 자, 요구사항 1번 보세요. 전환사채가 상환할증 조건부로 발행됐다. 제가 아까 상환할증 조건이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표현된다고 그랬죠? 만기의 원금의 106.62% 이렇게 하든지 또는 보장 수익률 몇 프로다 이렇게 된다 그랬죠? 둘 중에 하나. 여기 둘 다 나왔죠?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그럼 상환할증금이 얼마란 얘기죠? 만기에 10만 원만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얼마 더 준다는 얘기예요? 6,620원. 이거 금방 계산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확인만 한번 해볼까요? 정말 이게 나오나 안 나오나? 만약에 시험 문제에 이게 주어지지 않고요. 만약에 보장 수익률이 몇 프로? 보장 수익률이 10%만 나왔다. 한번 계산해 보세요. 계산기로. 할증금 계산 한번 해보시라고요. 정말 나오나 안 나오나. 설명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보장 수익률이 10%죠? 액면이자율 8%. 그럼 우리가 10만 원에 8%밖에 이제 안 주는데 10% 챙겨주려고 하니까 2,000원씩 더 줘야죠. 2,000원씩 3번 더 줘야 되는데 만기에 줄 거니까 미래 가치인데 미래 가치는 보장 수익률로
1 플러스 1.1 플러스 1.1의 제곱이에요. 이건 주로 안 줘요. 여러분 계산해야 되고 어렵지 않기 때문에 1.1의 제곱은 1.21이에요. 더하면 3.31이거든요. 2,000원 곱하니까 6,620원 맞잖아요. 시험 문제에 요거만 나오면 요 계산할 수 있어야 돼 이거. 그렇게 하시고 지울게요. 그럼 요구사항 1번은 상환할증 조건이고요. 요구사항 2번은 상환할 조건이 아니죠. 우리 몇 번만 할 거냐면 요구사항 1번만. 요구사항 2번 더 쉬우니까 여러분이 하시고 요구사항 1번만 하면 여기에 할증 조건이니까 얼마가 더해져요 여기다? 6,620원 이렇게 돼요. 됐고요. 요걸 이제 현재 같이 해봐야 되고요. 요거까지. 근데 요 전환사채가 얼마에 발행됐대요 여기? 발행가액이 95,105원. 그러니까 무슨 발행된 겁니까? 그러니까 무슨 발행된 거예요? 할인 발행된 거죠. 발행 금액이 얼마면 액면 발행이에요? 10만 원이면 액면 발행이고요. 95,105원이니까 할인 발행이에요. 그럼 이제 하나 전환권의 가치 한번 계산해 보실래요 지금? 가급적이면 답 보지 마시고요. 한번 전환권의 가치. 자, 같이 보시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어떤 문제가 나오든 시험에요. 전환권의 가치를 물어봤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이 자체가 전환사채가 아닐 때 가치를 먼저 계산하세요. 전환사채가 아니라면. 전환사채가 아니라면 요 미래현금 흐름을 그때 시장이자율로 현재 가치에 보면 되거든요. 그게 전환사채가 아닐 때 발행될 금액인데 그거와 전환사채이기 때문에 발행된 금액하고의 차이가 전환권의 가치예요. 항상. 그래서 그 개념만 있으면 되고요. 이제 분계를 좀 해볼 거예요. 분계. 2000X1년 초부터. 자, 전환사채가 현금. 잘 보시면요. 얼마에 발행되냐면요. 95,105원에 발행됐죠. 그랬을 때 대변에 전환사채가 얼마가 잡힙니다. 전환사채. 10만원. 자, 그럼 얘하고 얼마 차이 나냐면 4895 차이 나요. 전환사채가 일단 무슨 발행됐어요? 무슨 발행? 할인 발행됐죠. 이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남겨놓은 게 뭐예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있잖아요. 할인 발행 차금. 그러니까 액면 발행됐을 때 이걸 못 쓰는 거예요. 할인 발행 차금을. 그 다음에 요 현금을 쪼개볼게요. 요 현금 받은 거를. 요 현금 받은 요 95105는 사채 때문에 받은 건 얼마냐면 9278이에요. 여기 9278 이만큼이 사채 때문에 받은 거고 나머지 2323은 뭐 때문에 받은 거예요? 전환권 때문에 받은 거예요. 전환권. 그러니까 2323 받은 것만큼 별도의 그 계정 과목 써야 되죠, 우리? 전환권 대가 써야 돼. 대가. 얼마? 2323. 그러니까 2회계 처리를 하려면 전환권 대가를 알아야죠. 이거 전환권의 가치를. 됐나요? 그 다음에 이게 무슨 조건이죠? 할증 조건.
할증 조건이면 대변에 우리 뭐 잡자 그랬어요? 사채, 상환, 할증금 잡죠? 얼마 잡으면 6,620원 잡으면 돼요. 그럼 대차를 맞추는 걸로 이제 뭘 잡으면 돼요? 전환권 조정을 써야 되는데, 이 전환권 조정이라는 게 어떻게 되냐면, 요 미래 금액이죠, 미래 금액. 미래 금액하고, 요 현재 가치가 요거죠, 현재 가치. 92782. 요 92782하고 뭐 요거하고 차이만큼이 이 식으로 잡혀요. 얼마가 됐나? 이렇게 하니까. 8943. 이렇게 하고 2000X 1년 12월 31일 날 현금이 얼마 나가요? 현금이 8,000원. 이자 비용이 얼마 잡히죠? 이자 비용이 현재 가치 한 거에 유효이자를 곱하니까 어디 나오냐면 책에 708페이지 맨 밑에 92782 유효이자율 13% 곱하니까 12062. 그럼 대변에 뭐냐면은 4062만큼 차이가 나는데 4062. 우리가 할인 발행이 아닐 때는요, 생각할 게 뭐밖에 없었냐면은 전환권 조정밖에 없었어요. 전환권 조정. 그럼 전환권 조정만 생각하면 됐었는데, 이번에 문제는 할인 발행 차금이 생겼죠. 할인 발행이기 때문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그럼 생각해야 될 게 두 개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요 두 개 금액을 찾았을 때, 그 두 개 금액 더했을 때 4062가 되면 돼요. 근데 요것도요,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먼저 전환권 조정을 먼저 생각하고, 다 생각한 다음에 예할 수도 있고요. 또는 요거를 할인 발행 차금 먼저 생각하고요. 남는 걸로 나중에 전환권 조정 생각하고 그래도 돼요. 어차피 두 개 더한 것만큼 생각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되는 건데, 그래도 가장 합리적인 게 뭐냐면 요 금액을 요 두 개 금액 비율로 쪼개는 게 가장 합리적이거든요. 생각할 때. 그래서 거기 다음 페이지에 709페이지에 보니까 요 두 가지를 쪼갰죠. 요 삼각 들어가는 이 전체 금액을 요 두 개 금액 비율로 쪼갰어요. 그랬더니 얼마씩 나오냐면은 1437, 2625 1437, 2625 이렇게 하고 2000X 1년 12월 31일 날 뭐 했어요 또? 전환했죠? 거기 전환. 몇 프로 전환했어요? 몇 프로? 40%. 전환권을 행사하면요, 이때 기중 아니니까 어떤 생각을 하라 그랬죠? 사채 없앤다. 전환 사채 없애요. 얼마 없애면 되죠? 4만원, 40%니까. 얘 없애면 같이 뭐 없애야 돼? 따라다니는 거. 뭐예요? 사채. 얘가 두 개가 돼요. 아까는 전환권 조정밖에 없었죠? 아까는. 할인 발행이기 때문에 할인 발행 차금도 있어요. 할인 발행 차금하고 전환권 조정하고. 이렇게. 따라다니는데 얼마 없애면 되냐면요. 이렇게 하면 돼요. 요 금액에서 요 금액 뺀 다음에 얼마? 40% 하면 되고요. 요 금액에서 요 금액 뺀 다음에 40% 하면 돼요. 그때 얼마 나오냐면은 2527, 1383 이렇게 나와요. 계산 한번 해보시고 거기. 그러면 이게 전환사채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없애야 돼요? 사채 상환할증금도 행사했으니까 없애야죠. 사채 상환 할증금 없애요. 얼마 없애면 될까요? 6620에 40%. 6620에 40%. 얼마 돼요? 2648. 그럼 다 한 거나 다름없어요. 이제 다 했는데 뭐 하면 돼요? 교부한 주식수에 대해서 액면 금액만큼 이거 잡으면 되고, 대차를 뭐로 맞추면 돼요?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맞추면 된다. 분기 하나 더 할 거 있는데 뭐 하면 될까요? 전환권 대가를 주발초로 바꾸면 되는데 전환권 대가 얼마죠? 2323. 2323의 몇 프로? 40% 해야 돼. 40%. 40%만큼 적으면 돼요. 책에 어디 나오냐면은 709페이지에 거기 나와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지금 그 밑에 2002년 말 이자 지급할 때 잠깐 보세요. 책을. 2002년 말 이자 지급할 때요. 얼마만큼 이자 줄 것 같아요? 현금. 여기 보면은 이자 줄 때 원래 얼마 줘야 돼요? 8,000원 줘야 되는데 거기 얼마 줬어요 보니까? 4,800원 줬죠? 왜 4,800원이에요? 여기에 60%만 주는 거죠. 60%만. 왜요? 사채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환사채를 공부할 때 전환사채는 행사하면 없어지는구나. 없어지니까 나중에 없어진 것만큼 이자 안 주죠. 이렇게. 다음 페이지 보시면 2003년 말에도 여기에 몇 프로만 줘요? 60%만 주고 마지막에 만기에 사채 상환할 때도 요 10만 원에 얼마만? 60%만. 그 다음에 요거는 요 할증금은 요 할증금도 역시 몇 프로? 60%만 주죠. 거기 60%만. 확인해 보세요. 거기. 여기까지 문제를 잘 풀면 뭐 다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할증 발행이 나오는데 하지 마세요. 할증 발행은 716페이지 보시면 제3절의 신주인수금 자체가 나오는데 잠깐 비교만 해드리고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신주인수금. 우울해하지 마시고요. 이거요. 이거 집에 가서 복습하실 때 이 생각을 좀 잘 해보세요. 이게 전환사채를 공부하는데 지금 분명히 좀 잘 되시는 분이 있을 거고 나름대로 또 안 되시는 분이 있을 텐데 자기가 전환사채가 좀 안 되면요. 이 생각을 꼭 하세요. 내가 일반 사채를 잘하는지를 한번 반성해 보시고 일반 사채가 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보통 전환사채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럼 내가 전환사채를 먼저 공부하기 전에 일반 사채를 잘해야 돼요. 일반 사채를 공부해서 현재 가치하고 생각하는 게 좀 자유롭게 돼야 돼요. 이게 할인 발행해서 생각하는 게 이게 막 눈에 보이고 현재 가치하고 생각되는 게 유효유절법에 따라서 그게 좀 잘 돼야 지금 하는 게 이해가 잘 되는 거거든요. 어차피 전환사채도 똑같아요. 현재 가치에서 생각 들어가는 거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단지 거기 뭐가 꼈다는 거. 전환권이 꼈다는 것만 달라요. 전환권이 껴서 조금에 달라지는 건데 그거를 어려워하는 건 일반 사채를 잘 모르기 때문이니까 여러분 복습하실 때 내가 지금 이게 굉장히 충격이면 일반 사채를 좀 제대로 복습한 다음에 전환사채를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집에 가서 복습하실 때고 신주인수금 자체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전환사채를 먼저 잘해야 돼요. 전환사채 위주로 공부하신 다음에 신주인수권부 자체는 비교만 잘하면 돼요. 비교만 잘하면 되고 전환사채랑 다 똑같아요. 다 똑같고 한 가지만 차이나 한 가지만. 그게 어딨냐면은 717페이지에 있는데 하단에 보시면 밑에서 6번째 줄 보세요. 밑에 6번째 줄. 첫째, 전환사채는 전환권 행사에 의해서 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사채가 소멸되지만 신주사채의 경우는 행사에서 별도로 발행가액이 납입되고 사채는 그대로 존속하게 된다고 밑줄 치시고요. 우리가 지금 계속 전환사채 할 때 뭐라 그랬어요? 전환사채가 전환되면 뭐가 된다고요? 사채가 없어진다. 그 얘기했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채가 없어지기 때문에 뭘 낼 필요가 없다? 주금 납입이 필요 없어요. 근데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뭐가 없어지지 않아요? 사채가 사채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주금 납입이 필요해요. 그거만 잘 이해하시면 그거 때문에 모든 게 차이가 나요. 그거 하나 때문에. 717페이지 보시면요. 예제 4번이 717페이지. 신주인수권부 사채도 다른 일반 사채보다
더 비싸게 발행되거든요. 거기 보시면. 왜 그럴까요? 뭐가 있기 때문에? 신주인수권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이 전환권하고. 그러니까 신주인수권도 가치가 있다. 이렇게 신주인 가치가 옵션의 가치. 어떻게 계산하겠습니까? 얘도. 그 자체가 일반 자체라고 했을 때 발행될 금액과 신주인수권부 자체이기 때문에 발행될 금액의 차이겠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해보시고 넘기세요. 718페이지 신주인수권부 자체 종류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있네요. 첫 번째 분리형이 있고 비분리형이 있어요. 개념을 잡아드리면 방금 전에 했을 때 전환사채는 분리형, 비분리형 그런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근데 신주인수권부 자체는 분리형과 비분리형이게 나올 수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전환사채는 분리형이란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환사채는 전환권과 사채가 운명을 같이 해요. 전환권이 행사되면 사채가 소멸되기 때문에 전환권과 사채가 분리돼 거래될 수가 없어요. 전환사채가. 근데 지금 배우는 신주인수권부 자체는 운명을 달리하기 때문에 신주인수권과 사채가 분리될 수 있어요. 신주인수권을 행사해도 사채는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신주인수권이 별도로 분리돼 거래될 수도 있다. 그게 특징이니 특징. 근데 분리형과 비분리형에 있어서는 시험에 그리 잘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은 비분리형 잘하면 되고요. 분리형은 참고만 하면 되는데 밑으로 쭉 내려가시고 두 번째 문단을 보세요. 두 번째 문단을 보니까 뭐가 있어요? 할증 조건이 있고 할증 조건 아닌 게 있죠. 그거는 뭐랑 똑같겠습니까? 전환사채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전환사채 배울 때 할증 조건이 더 잘 나온다 그랬어요? 할증 조건 아닌 게 더 잘 나온다 그랬어요? 할증 조건인 게 더 잘 나온다 그랬죠, 제가? 지금 배우는 얘는요. 할증 조건 아닌 게 더 잘 나와요. 할증 조건 아닌 거. 할증 조건인 건 잘 안 나올 거예요. 왜 그런지는 내일 얘기하기로 하고 그 밑에 발행과 보유기간 중에 회계처리 보시면 첫 번째 줄에 신주인수권 가치 인식법이 있고 무인식법이 있는데 우리 무슨 법이겠어요? 당연히 인식법이겠죠? 그 세 번째 줄에 그 다음에 717페이지 보시면 그 회계처리 나와 있는데 집에 가서 잠깐 보시면 전환사채랑 똑같고요. 그걸 응용하면 똑같이 돼요. 다음 페이지 보면은 721페이지 보세요. 4번에 신주인수권 행사시 회계처리가 나오는데 행사시 회계처리 두 번째 문단에 보면은 이거 내일 다시 해드릴 거예요. 지금 정리만 해드리는 거 한번 집에 가서 예습하시라고. 그 전환사채는 전환권 행사하면 어떤 생각을 하라 그랬죠? 전환사채는 전환권 행사하면 사채가 없어진다. 사채 먼저 없애고 했죠, 회계처리를. 얘는요. 신중사채는 행사하면 어떤 생각해야 돼요? 사채가 없어지지 않아요. 사채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채 없앨 게 없어요. 그대로 남아요, 사채는. 갑자기 그러니까 주식을 교부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식을 교부하는데 사채가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걸 뭐 해야 될까요? 돈 받아야겠죠, 돈. 죽음을 납입받아, 죽음 납입. 그래서 신주인수권 행사시 회계처리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랑. 돈 받고 주식 교부하는 거예요. 돈 받고 주식 교부. 집에 가서 해보시면. 그걸 좀 생각해 보시고 723페이지 분리형이라고 한 건 방금 전에 설명드린 건데 내일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725페이지 정리되어 있는 건 그렇고 내일 오시면은 요 신용사채 회계 처리를 그 상환할증 조건 아닐 때하고 상환 조건일 때하고 분개를 해드릴게요. 분개해드리고 복습 잘 하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